직장을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미디어의 속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 컨텐츠를 눈에 띄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먼저 정보망을 선점하고 정보 유통 경로에서 눈에 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겉이 중요해요, 사람이 속이 중요해요? 예,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 이제 다 아시는데 속이 중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속은 기본이에요. 이 시대는 겉이 중요해요.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밭이 나온 거 보셨다고. 세밭이 썸네일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존감을 뭐 지킨 3가지 방법 이런 카피가 나와요. 나온 지가 한 며칠 됐는데 조회수가 1.6만 회예요. 근데 13일 전에 올라오신 되게 예쁘신 아나운서 분이 그 세밭에서 한 거는 40만 회가 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겉모습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 사진이 아니라 좀 더 잘생긴 남자였다면, 또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좀 더 매력적으로 외모적으로 예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카피가, 헤드 카피가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이었다면, 조금 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조회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내용이 좋다라는 말씀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신 세바시 구독자분들이 다루신 댓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좋대요. 엄청 좋대요.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건 벌써 100만 회를 돌파해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튜브의 로직과 알고리즘도 아는 거예요. 왕이 될 놈인지 아닌지. 그건 뭘로 나와요? 겉모습으로 나와요. 관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적당히 괜찮다 싶으면 겉모습 잘 포장하는 거에 집중해서 발행하는 거에 더 많이 힘을 쓰십시오. 최고로 완벽하고 끝내주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나라면 인스타그램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돌리면서, 피드를 돌리면서 멈출 것인가 안 멈출 것인가. 내가 목적하는 대상, 이 리뷰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이건 내가 꼭 봐야 돼 라고 할 만큼 그런 카피를 쓰고 있는가, 그런 사진을 쓰고 있는가, 그런 한 줄을 적고 있는가,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폼나게 하기 위해서 팔로잉하는 숫자를 줄이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10만 명이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나는 10명 팔로잉하고 있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막 100만 명이 팔로잉하고 있는데 나는 1명만 팔로잉하고 있어. 막 이런 게 멋지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떤 정보가 나의 목적한 타겟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많이 팔로잉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멋이라고 자꾸만 뭐 사람 숫자를 점점 줄이고 중간에 한 명씩 자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 팔로잉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팔로잉을 하는 것입니다. 매장, 오프라인 매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고객이 매장 바깥에서 봐야 되는 모습,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 느껴야 되는 경험, 고객이 실제 그 매장을 찾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경험, 그 다음에 거기서 위생 문제, 서비스 문제, 친절 문제, 여러 가지들을 쭉 다 썼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쯤은 알아야지라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주목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피부 또는 미용 또는 뭐 피트니스, 건강 관련 매장 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라고 타이틀을 걸었을 때 더 집중도가 좋을까요? 후자가 더 집중도가 높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발행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안 해주세요. 보통 1만 명일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커요. 차이가 뭐죠? 한쪽은 나하고 적중률이 높은 1만 명, 한쪽은 나하고 적중률이 높지 않은 1만 명이 밀도의 게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게 선택되는 사람들 타겟하고 말을 해야 되겠죠. 겉모습 자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이 겉모습을 꾸몄는가, 내가 선을 보려고 메이크업을 했느냐, 소개팅을 가려고 메이크업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그냥 수영장 가려고 메이크업을 했느냐,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에요. 내가 리뷰를 하는데 그냥 내 경험담을 막 알려봤자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콕 찍어야 돼.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너의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그걸 경험해봤거든.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하고 직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떤 나만의 기준과 원칙과 항목으로 리뷰할 건가요?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하지 않고 절박하기로 맘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높아요. 높은 이유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엉뚱한 데 자꾸 헤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집 하시는 분들은 뭐 리뷰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리뷰해야 될까요? 내가 꽃집 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뭐 리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소비자일 때 꽃집 하는 사장님 계정을 만약에 팔로잉 한다면 왜 팔로잉 할까요? 꽃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좀 남다른 선물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특히 부모님한테 특화된 거, 특히 졸업식에 특화된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꽃을 사서 배달을 시키고 내가 여기서 꽃을 포장하면 다른 꽃들한테 묻히지 않고 내게 더 예뻐 보일까 봐 내 실력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남다른 나만의 개성,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내가 나만의 색깔로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대형 꽃다발 보셨어요? 사람 키높이 같은 거? 그거 여러분 10몇 년 전에 유행한 거예요. 10몇 년 전에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대전에서 꽃집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사업하는 족족 다 말아먹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꽃집에, 꽃 도매 같이 하시는데 꽃집에 들어가서 이거라도 해라 하면서 일을 배우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꽃집 수준의 돈을 벌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 사이트 이런 걸 많이 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딱 봤는데 158cm 정도 되는 꽃다발을 봤대요. 아, 이거 한번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하고서 그냥 올렸는데 그때부터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다시 유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뭔가 남들과 내 것이 좀 더 달랐으면 좋겠고 특이했으면 좋겠죠. 내가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깜짝하고 놀라거나 반응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컨텐츠의 기본입니다.